오늘은 한국의 어버이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한국은 왜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이 같은 날일까? 한국 사람들은 왜 어버이날에 현금을 드릴까? 한국 사람들은 어버이날에 무슨 선물을 드릴까? 한국 사람들이 어버이날을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한 적 없으셨나요? 궁금하셨다면 한국어 공간에 잘 오셨습니다. 어버이날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지만 요즘 한국 사람들에게는 생각보다 고민이 많은 날이기도 해요. 카네이션을 드릴지, 선물을 살지, 현금을 드릴지 고민하기도 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양가 부모님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 고민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날의 의미, 카네이션과 용돈 문화,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말하는 셀프 효도까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공간의 공간지기 지아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알고 계셨나요?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날 잘 보내셨나요? 조금 늦은 이야기 같지만 오늘은 어버이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어버이날이 어떤 날인지, 예전에는 어땠고 요즘은 어떤지, 어버이날이 될 때쯤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지 등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할게요. 이번엔 정말 주관적인 이야기라서 제 말이 전부 맞다고 할 순 없어요. 그냥 한국에 사는 어떤 한국인의 에피소드를 듣는다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그럼 저와 함께 어버이날이 어떤 날인지 알아볼게요. 어버이날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전통적인 효사상의 미덕을 기리기 위해 국가가 정한 국가기념일이에요.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요. 여러분은 혹시 어버이라는 단어를 다른 곳에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일상 대화에서는 보통 어버이보다 부모님이라는 말을 훨씬 많이 사용해요. 어버이는 문어적인 표현이고 좀 예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통 시나 소설, 표어나 문구 같은 곳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어버이날은 처음부터 어버이날이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어머니의 날이었어요. 미국의 기독교 전통에서 시작된 어머니날을 들여와 1956년에 기념일로 지정했고 이때부터 한국의 어머니날로 발전했어요. 이후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감사하는 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1973년에 어버이날로 이름을 바꿨대요. 보통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에 무엇을 하나요? 한국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감사의 뜻으로 편지와 선물을 드려요. 그래서 어버이날이 가까워지면 꽃집이나 길거리에서 카네이션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카네이션을 드릴까요? 5월은 봄이라 정말 꽃도 많이 피는데 말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카네이션이 미국의 어머니날 역사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현대적인 어머니날을 만든 인물로 알려진 애나 자비스는 자신의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어머니날 운동을 했고 이 과정에서 어머니를 상징하는 꽃으로 카네이션을 사용했대요. 애나 자비스의 어머니가 좋아했던 꽃이 카네이션이었거든요. 이후 빨간색이나 분홍색 카네이션은 살아계신 어머니, 흰 카네이션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왜 카네이션일지 궁금했는데 애나 자비스의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어서였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어버이날에 흔히 드리는 빨간 카네이션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건강을 비는 마음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드리나 봐요. 노란 카네이션에는 경멸, 거절, 실망 등의 뜻이 있어 선물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빨간색과 초록색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접어서 부모님께 드렸어요.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 드린 거라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 하루는 제가 드린 카네이션을 달고 동네를 돌아다니셨어요. 크면서 색종이 카네이션보다 생화 카네이션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언젠가부터 엄마가 더 이상 카네이션을 사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카네이션을 안 샀는데 사드려야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드려야 하나 고민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도 안 드리긴 해요. 여러분 나라에서도 어머니 날이나 부모님 날에 카네이션을 드리나요? 아니면 다른 꽃을 드리나요? 여러분들도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접어서 드린 적이 있나요? 부모님들은 마음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을 보면 은근 기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받으면 엄청 좋아하시고요. 보통 어버이날 전후로 외식하거나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요. 제가 돈이 없는 학생일 때는 집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대접해 드렸어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뭘 만들어 드려야 할지 모를 때는 그냥 불고기, 잡채 같은 음식을 만들었어요. 이건 절대 실패하지 않는 메뉴예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직접 음식을 만들지 않고 선물이나 현금을 드리고 있어요. 자녀로서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엄청 고민하는 게 바로 선물이에요. 뭘 드려야 할지, 마음에 들어 하실지, 얼마 정도의 선물을 드려야 할지 등등 정말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현금으로 드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죠. 근데 또 현금은 현금대로 고민이 많아요. 어버이날이 되면 커뮤니티에 항상 올라오는 글 중에 하나가 얼마를 드려야 하냐고 물어보는 글일 정도로 자녀들한테는 스트레스예요. 다른 집에 비해 너무 적게 드리는 건 아닌지, 너무 간소하진 않은지, 현금만 드리고 선물은 안 드려도 되는지, 아니면 둘 다 드려야 하는지 등 그냥 온갖 게 다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설문조사예요. 어버이날이 될 때쯤 항상 부모님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이 순위별로 나오거든요. 저는 선물과 함께 현금도 드리는데 어버이날에 가장 선호하는 선물 부동의 1위가 현금이에요. 몇 년 전부터는 1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 설문에서 1위로 꼽힐 정도로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현금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현금을 가장 받고 싶어 해요. 제가 드린 선물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으니 원하는 걸 직접 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효율을 중시하는 한국인이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많이는 못 드리지만 제 능력 안에서 부모님께 최대한으로 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이 현금 선물을 많이 하다 보니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현금을 드리는 것 같아요. 봉투에 현금을 넣어서 드리기도 하고 계좌이체로 보내기도 해요. 그리고 꽃을 꽃다발처럼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돈이 나오는 용돈 박스에 넣어 드리기도 해요. 진짜 기발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부모님께 현금, 즉 용돈을 드리는 문화가 꽤 자연스러워요.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 적이 있나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돈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님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 2위부터 5위까지의 순위는 조사할 때마다 바뀌지만 보통 순위권 안에는 의류, 여행, 건강식품 등이 들어가요. 요즘에는 건강 관련 IT 기기도 인기인 것 같아요. 건강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 같은 거요. 그리고 여행 상품을 선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거나 부모님께 여행 상품을 선물하는 거예요. 효도 관광 같은 거죠. 저는 명절에 가족과 여행을 같이 가서 어버이날에는 특별히 여행 선물 같은 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여행 선물도 좋아 보여요. 요즘에는 근교 여행, 온천, 호텔 숙박이나 좋은 식사 같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선물들도 많이 드린대요. 저는 올해 종아리 마사지기를 사드렸어요. 순위에서는 못 봤지만 엄마가 좀 걷거나 하면
다리가 붓고 아프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어깨 마사지기를 사드렸는데 좋아하셔서 이번에도 마사지기로 결정했어요. 지금까지 선물을 사드린 결과 크게 고민해서 산 거나 빨리 결정해서 산 거나 엄마의 만족도는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걸로 바로바로 사고 있어요. 내년에는 손목 마사지기를 사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선물도 드리고 현금도 드리고. 저 진짜 효녀 맞죠? 어버이날 선물은 가격보다 부모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비싼 선물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쓸모없는 게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부모님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있어요. 뭐가 필요한지, 뭐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지 관심 있게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선물해 드리면 대체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겠죠?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만 믿고 계속 선물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꽃이나 선물, 현금만 드려도 되지만 감사 인사를 적은 카드도 함께 드리면 정말 좋아하시겠죠?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에 편지를 써드린 적이 있나요? 뭐라고 적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편지를 써서 드리나요? 저는 학생 이후로 편지를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요. 예전에 제가 뭐라고 썼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할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쓴 것 같아요. 굉장히 클래식하죠. 지금도 이런 식의 문장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자주 찾아뵐게요. 표현은 잘 못하지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들이 어버이날에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특히 편지에 자주 표현 못했지만 정말 사랑해요. 쑥스러워서 자주 말하지 못했지만 항상 감사드려요.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모든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국에서는 부모님께 직접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쑥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마음은 있는데 말로 표현하는 게 어색하고 쑥스러운 거죠. 여러분들도 말로 표현하는 걸 쑥스러워 하시나요? 아니면 잘 표현하시나요? 여러분은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그리고 선물이나 현금을 드릴 때도 자주 말하는 표현이 있어요. 몇 개 알려드릴 테니까 사용해 보세요. 이건 친구한테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당연히 친구한테는 반말로 하면 되겠죠?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현금으로 준비했어요. 요즘 다리 아프다고 하셔서 마사지기를 샀어요. 비싼 건 아니지만 마음을 담아 준비했어요. 동생이랑 돈 모아서 선물 준비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용돈 조금 준비했어요. 필요한데 쓰세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맛있는 거 사드세요. 선물이나 용돈 드리면서 부모님께 말해보세요. 저는 아직 미혼이라 저희 부모님한테만 신경 쓰면 되지만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양가 부모님을 챙겨야 해서 고민이 많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아직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불과 10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결혼하면 며느리가 시부모님의 생신, 명절, 어버이날 선물까지 챙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선물이나 용돈 준비, 식당 예약, 일정 조율 등 모든 게 며느리의 일이었죠. 예전에는 결혼하면 시집온 며느리가 시댁 행사를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두 사람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두 집안이 연결되는 거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명절이나 생신, 어버이날 같은 가족 행사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일이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맞벌이가 많아졌고 배우자에게 자기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대신 맡기는 건 부담스럽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효도는 셀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셀프 효도는 결혼 후 배우자에게 효도를 강요하지 않고 각자가 각자의 부모님을 챙기는 걸 말해요. 셀프 효도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명절이나 생신,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직접 챙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따로 챙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선물 준비를 상대방에게 시키지 않고 직접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셀프 효도는 이건 내 일이 아니고 네가 해야 할 일이야 라는 생각에서 나왔다기보다 그 이면에는 경제적인 부담, 시간적인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맞벌이 부부도 많고 각자 일도 바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왜 내 부모님께 하는 효도를 배우자에게 맡기지? 내가 감사해야 할 사람은 내가 직접 챙기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친정이나 시댁, 며느리, 사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요. 전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께 표현하고 부모님을 돕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분가하는 집이 많아져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그 마음을 한 번에 몰아서 표현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비교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버이날 같은 행사 때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또 어버이날은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행사 같다. 이런 날은 부담만 주니까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꽤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 학생하고 어버이날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학생도 이런 날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며 부모에게 감사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은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하거나 평소에 표현해야지 이런 행사 때문에 부모님한테 연락하고 선물 드리는 건 가짜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동의했어요. 저도 요즘에는 어버이날의 의미가 좀 변질된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약간 물질적으로 변했다고 할까요? 전에는 정말 감사 편지 드리면서 간소한 선물로도 충분했는데 요즘에는 아닌 것 같아요. 용돈을 10만 원이나 20만 원 이하로 드려도 되는지, 그 이상을 드려야 하는지, 어떤 식당이 괜찮은지,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지 등등 뭔가 마음보다는 보이는 무언가로 표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 같아요.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더 이상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좀 씁쓸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도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사실 마음보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현대인의 효도일까요?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이 부담으로 변한 것처럼 부모님들의 마음도 좀 변했어요. 전에는 빈손으로 와도 괜찮다. 연락만 해도 충분하다. 마음만으로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요즘에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버이날 아침에, 그러니까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이거든요, 사실. 오늘 아침에 부모님한테 어버이날 인사를 드렸더니 엄마가 단번에 감사 인사도 좋지만 자기는 물질적인 게 더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 말을 직접 들으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선물을 준비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쵸? 저희 부모님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저 말을 듣는 순간 그 학생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어버이날 같은 행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같이 표현에 서툴고 쑥스러움이 많은 사람은 이런 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날조차 없었다면 표현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말해야 하나? 언제 말하지?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100번, 1000번 고민만 엄청 하고 있었겠죠. 저는 이런 날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집이 어버이날을 행복하고 따뜻하게만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음이 복잡한 날일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신 사람에게는 슬픈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과 상관없이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란하게 선물을 드리고 용돈을 드리는 것보다 어버이날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조용히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버이날이 계속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오늘은 한국의 어버이날에 관해 이야기해봤어요. 옛날에 비해 효의 방식이 조금 달라진 느낌이에요. 예전의 효가 부모님을 모시고 책임지는 것에 가까웠다면 요즘의 효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변한 것 같아요.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보다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효도는 누구에게 대신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 부모님께 자기가 직접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비싼 선물을 드리는 것보다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아는 것.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보다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 것. 상대방에게 대신 맡기는 것보다 직접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효도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꽃을 드리나요? 선물을 드리나요? 아니면 함께 식사하나요? 이것도 아니라면 여러분만의 방식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세요? 이 에피소드를 듣고 부모님이나 가족, 고마운 사람이 떠올랐다면 짧게라도 메시지를 보내보면 어떨까요? 꼭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고마워요. 항상 건강하세요. 생각나서 연락해봤어요. 이런 말로 충분한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연스러운 한국어, 그리고 한국인의 시선. 한국어 공간의 공간지기 지아였습니다. 다음에 또 들러주세요. 안녕.